안녕하세요. 소시민의 문화 읽기 소문입니다. 오늘 다룰 첫 주제는 배우 하정우의 에세이 걷는 사람 하정우입니다. 여러분, 하정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떤 사람일까요? 극단적으로 짧게 표현하자면 잘 나가는 연예인 정도일 겁니다. 뜨는 연예인 하면 보통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BMW나 벤츠, 포르쉐 같은 고급차, 호화로운 주택, 건물주, 대형차 뒷좌석에 앉는 사람, 뭐 이런 것들 아닐까요? 하정우도 다르지는 않습니다. 화곡동에 커피 전문점 건물주라는 기사가 있고요. 종로에도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 정도면 저는 두 다리로 걸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대출을 얼마나 받았을지 모르지만 일반 직장인의 수입과는 차이가 어마어마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딱 한 가지 평범하지 않은 생활 패턴이 있습니다. 하정우는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걸 상당히 싫어하고요. 가장 많이 애용하는 게 바로 본인의 두 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읽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반전의 재미를 느끼게 해줍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저는 프로 뚜벅이의 걷기 매뉴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책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걷기를 어떤 인생에 대한 비유의 의미로 쓴 줄 알았다고 합니다. 책을 첫 페이지부터 차근차근 읽다 보면 그 추측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정우는 정말 걷기에 미친 사람이 맞고요. 10만 보 걷기에도 도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일단 출퇴근도 무조건 걸어서 한다고 하는데요. 강남에서 마포까지 편도 15,000보 거리를 그냥 걷는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타는 날에는 강남 쪽에서 김포공항까지도 걸어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강박적으로 걷기에 집착하는 사람을 저는 주변에서는 본 적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 책을 끝까지 읽다 보면 또 한 가지 재미가 있습니다. 걷기가 주는 인생의 안정과 풍성함입니다. 하정우는 걷기 자체가 인생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닷 같은 역할을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걷기를 인생의 어떤 비유에 대한 의미로 썼다는 말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 있겠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빠짐없이 걷는 일상 때문에 본인이 여러 가지 상처나 슬럼프, 위기들을 극복해 나갔는지 공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이 배우나 예술가로서 본인이 성공한 바탕이 바로 이 걷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연기자로서, 화가나 영화 감독으로서 본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공 뒤에 뭔가 드라마틱한 노력의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노력들은 드라마틱하기보다는 좀 지루하죠. 이 성과가 나지 않는 작업들을 반복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보통 뛰어난 사람들은 이런 지루함을 잘 견뎌내고 남보다 더 많이 노력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많습니다. 하정우에게는 걷기가 이런 원동력이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매일같이 걷다 보면 땀을 흘리게 되고요. 또 그럴 때마다 고민이 가벼워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걷기가 인생의 안전판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루틴이 있다면 그만큼 몸과 마음의 기복도 빨리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책이 하정우의 연기 연습에 초점을 맞췄더라면 이렇게 공감을 얻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애초에 배우라는 직업 자체가 일반인은 시도도 하기 어렵고요. 만약에 10년 동안 내가 아침 저녁으로 2시간씩 대사 연습을 했어, 뭐 이런 얘기를 썼다면 공감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았을까요? 노력은 대단하지만 역시 배우는 아무나 할 수 없나 봐, 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정우가 쓴 이 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걷기가 주제입니다. 솔직히 달리기만 돼도 도전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런데 하루에 10,000보, 15,000보를 걷는다? 혹은 30,000보를 걷는다? 야, 이거 나도 시간만 있으면 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평소에 어떤 대단한 걸 해온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 사람의 대단한 능력은 걷기를 빼먹지 않고 꾸준히 해왔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 몸으로 체득한 어떤 인생 철학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한 문장 한 문장이 공감 가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300페이지 되는 분량을 정말 알차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을 몇 개 뽑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상을 탄다면 어떡할 셈인지 대국민 공약을 걸라고 했다. 결국 나는 마이크에 대고 뜬금없이 이렇게 선언하고 말았다. 제가 상을 받게 된다면 그 트로피를 들고 국토대장정 길에 오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수상자 이름이 적힌 카드를 펼쳤을 때 나는 흠칫했다. 거기엔 거짓말처럼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혹시 몰래카메라가 아닐까 싶을 만큼 당황했지만 결국 나는 내 입으로 이렇게 발표해버렸다. 감사합니다. 황해 하정우. 그렇다. 세상에 그런 일은 안 일어나 라고 단언하길 좋아하는 사람은 부디 이때의 나를 타산지석으로 삼기를 바란다.
이렇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사람은 모름지기 입조심을 해야 하는 법이다. 예상치 못한 수상의 기쁨과 감사함 속에는 얼떨떨함이 뒤섞여 있었다. 말 한마디로 시작된 천리길 대장정 끝에는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길끝에서 무언가 대단한 것을 움켜쥐려고 걸은 게 아니니까. 지금도 나는 길 위에 소소한 재미와 추억들을 모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걷는다. 그리고 내가 알게 된 이 작지만 놀라운 비밀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대중이 열광하고 추앙하는 작품이 우연히 나와서 인기와 명예까지 얻다 보면 이제는 행복과 안정을 향한 길로 돌아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든다. 그래서 평범하지 않은 상태에 더욱 집착하게 된다. 번쩍하는 충동의 순간에만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고 굳게 믿어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강도를 점점 높여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의 삶은 완전히 망가져 버린다. 우리는 바로 그런 것을 예술가의 운명이라 여긴다. 하지만 착각이다. 삶을 올바로 지탱하는 법을 알았더라면 더 오랫동안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며 고통받다가 너무도 빨리 사라져버린 뛰어난 예술가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한낱 연약한 인간으로서 그 고통의 무게를 견디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 누구도 이런 삶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감당할 수는 없다.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을 수밖에 없는 어린 예술가들일수록 번개 같은 찰나에 집착하기 쉽다. 시간을 오래 들여야 쌓이고 깨우치게 되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 초반에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초조함에 짓눌리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빨리 성과를 내고 싶다. 유행을 바라게 되는 것이다. 루틴의 힘은 복잡한 생각이 머리를 잠식하거나 의지력이 약해질 때 우선 행동하게 하는 데 있다. 내 삶에 결정적인 문제가 닥친 때일수록 생각의 덩치를 키우지 말고 멈출 줄 알아야 한다. 살다 보면 그냥 놔둬야 풀리는 문제들이 있다. 어쩌면 인생에는 내가 굳이 휘젓지 말고 가만 두고 봐야 할 문제가 80% 이상인지도 모른다. 조바심이 나더라도 참아야 한다. 나는 생각들을 이어가다가 지금 당장 답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면 그냥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는 편이다. 살다 보면 답이 없다는 말을 중얼거리게 만드는 문제들을 수없이 만난다.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당장 해결하고 싶은 조급함 때문에 좀처럼 생각을 멈출 수가 없다. 어쩌면 그 순간 우리는 답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질질 끌려가고 있는 상태인지도 모른다. 답이 없을 때마다 나는 그저 걸었다. 생각이 똑같은 길을 맴돌 때는 두 다리로 직접 걸어 나가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다. 힘들 때는 대자로 뻗어버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걷는 사람의 이미지를 머리에 떠올려 보면 좋겠다. 죽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우리에겐 아직 최소한의 걸을 만한 힘 정도는 남아있다. 그리고 걷기에는 인간이라는 동물의 태엽을 감아주는 효과가 있어 우리가 발 딛고 선 자리에서 더 버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준다. 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 오늘도 쉽지 않은 하루였을 것이다. 나 역시 그랬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듯 다짐하듯 말해본다. 힘들다. 걸어야겠다. 흔히 번아웃 혹은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불리는 이런 상태에 빠지면 당장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단순한 육체 피로로 여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누워서 쉬려고 한다. 극단적으로 지쳤을 때 의외로 많은 이들이 계속 먹거나 종일 자거나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거나 하는 식으로 몸을 움직이지 않는 방법을 택한다. 하지만 이러면 분명 쉬긴 쉬었는데도 통 나아지는 게 없다는 느낌이 든다. 일상으로 복귀해야 하는 날이 닥쳤는데도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만 든다. 왜 푹 쉬었는데도 여전히 피곤할까? 의아해하면서 말이다. 물론 육체 피로는 몸을 움직이지 않고 내버려두면 어느 정도 회복된다.
격하게 움직인 부위의 근육을 잠시 쉬어주면 이내 활동 가능한 상태로 돌아온다. 하지만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되면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회복되지 않는다. 단언컨대 무작정 가만히 누워있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물론 나 역시도 꼼짝도 안 한 채 입을 둘러쓰고 싶은 순간이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힘든데 뭘 더 어떻게 움직여? 의구심부터 든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나는 힘들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되뇌게 되었다. 아, 힘들다. 걸어야겠다. 만약 누가 하루 10,000보를 걸으면 무조건 10,000원을 주고 1보당 1원씩 적립해서 환전해준다고 하면 어떨까 하는 엉뚱한 공상을 해본 적이 있다. 걷기야 팔다리를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쉬운 일이니 그것만으로도 돈이 생긴다면 사람들은 악착같이 걸을 것 같다. 그런데 나중에 나이 들고 아픈 다음에 병원비를 왕창 들일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가 걷는 10,000보는 억만금의 가치가 있다는 게 내 생각이다. 오늘 우리가 고단함과 귀찮음을 툭툭 털고서 내딛는 한 걸음에는 돈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가치가 있다. 나의 오늘을 위로하고 다가올 내일엔 체력이 달리지 않도록 미리 기름치고 돌보는 일. 나에게 걷기는 나 자신을 아끼고 관리하는 최고의 투자다. 살면서 불행한 일을 맞지 않는 사람은 없다. 나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인생이란 어쩌면 누구나 겪는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에서 누가 얼만큼 빨리 벗어나느냐의 싸움일지도 모른다. 누구나 사고를 당하고 아픔을 겪고 상처받고 슬퍼한다. 이런 일들은 생각보다 자주 우리를 무너뜨린다. 그리고 그 상태에 오래 머물면 어떤 사건이 혹은 어떤 사람이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망가뜨리는 지경에 빠진다. 결국 그 늪에서 얼만큼 빨리 탈출하느냐, 언제 괜찮아지느냐, 과연 회복할 수 있느냐가 인생의 과제일 것이다. 나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지속하는 걷기, 직접 요리해서 밥 먹기 같은 일상의 소소한 행위가 나를 이 늪에서 건져내준다고 믿는다. 내게 주어진 재능에 겸손하고 이뤄낸 성과에 감사하자. 걸으며 밥을 먹으며 기도하며 나는 다짐해 본다. 티베트어로 인간은 걷는 존재 혹은 걸으면서 방황하는 존재라는 의미라고 한다. 나는 기도한다. 내가 앞으로도 계속 걸어 나가는 사람이기를. 어떤 상황에서도 한 발도 내딛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기를.